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양시장 빠졌는데 오늘 이제 외신에서 딱 이 뉴스 한 줄이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그 테슬라조차도 연준에 맞설 수 없다. 이런 어떤 기사 제목이었고 이 내용 보면 뭐 뻔히 아시는 내용. 그러니까 긴축이 시작이 되고 하면 종목들에 대한 매도 수급이 이제 앞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긴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겁을 먹고 있는 또는 이제 겁까지는 아니더라도 쉽지 않겠구나. 이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이제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도는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매도에 비해서 매수가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잠재적으로 조금 부담을 갖게 된 게 이제 중국 재료에 우리 증시가 좀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오늘 중국 증시는 올라가긴 했는데 재료상으로는 그러니까 중국의 오미크론이 확인됐다. 이제 그래서 뭐 인접 지역의 어떤 봉쇄 조치가 단행이 되고 뭐 1,500만 명 검사 받은 사람들은 또 격리될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봉쇄되는 지역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향후에 올해 1분기 중국의 성장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죠. 그래서 긴축과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좀 합쳐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에게 좀 매도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시아 증시 주요 국가들별 지수 흐름이거든요. 이제 3시 반 현재 지수대를 보여주는 건데 빠진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빠져도 니케이나 뭐 호주나 베트남이나 이거 빠진 거 아니잖아요. 그냥 보합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 유난했어요. 뭐 저 나라들도 다 미국 금리 문제라든가 뭐 중국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증시만 유난했다. 이거는 금리 때문에 오늘 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금리에 대해서 좀 과장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뭐 실제로 차트를 보면 꼴이 제법 달리긴 했지만 어쨌든 빠졌죠. 그리고 최근에 양봉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락 이후에 코스피를 보면 계속 음봉이거든요. 지금 거의 2주 동안 보면 양봉이 하나밖에 없고 계속 음봉만 나타나고 있거든요. 조금 위안을 삼자면 2,900포인트가 지지선 역할을 해서 지난주 목요일과 마찬가지로 2,900 한 20 정도, 10 정도 되면 그 근처에서는 또 꼬리 달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좀 나타나고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수가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매도는 계속 존재하는데 받아주는 매수체가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조금 특이했던 건 뭐냐면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코스닥의 분차트거든요. 매도는 아침에 다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끝났다라기보다는 이제 매도의 이제 최대 매도는 아침에 대부분 10시 전후에 이제 하락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멈추거나 아니면 약하게 낙폭을 줄이거나 그런 시도가 나왔거든요. 10시 전후에 나왔던 저점이 양시장 전부 다 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전에 비해서 매도 강도가 지속적으로 오후 내내 뿌려지는 것과는 조금 달랐다. 아침에 세게 때리고 나서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투자들에게 매도가 멈추면 이 즈음 반등해도 되나? 이런 어떤 희망을 좀 심어줄 수는 있죠. 이건 뭐 내일 봐야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온 거는 그나마 오늘 지수는 좋지 않았지만 조금 이제 위안은 되는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에서 보면 오늘은 외국인들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제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처음 순매도로 바뀐 거는 좀 불편하죠. 불편하긴 하지만 오늘 매도라고 해봐야 1,000억 원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금융투자 플러스 연기금인데 오늘 금융투자도 제가 보기에 매도 많이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넘어가면서부터는 금융투자 매도가 피크를 친 것 같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루 평균 8,000억씩 팔았잖아요. 근데 그때보다는 매도가 좀 덜 나오긴 하죠. 근데 저는 오늘 금융투자 매도가 그렇게 강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면 반대 포지션을 금융투자가 쥐게 되고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선물 주고 받고 현물 팔고 이런 어떤 구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금융투자 매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배당 관련된 기계적인 매도 정점은 지난주로 지나간 게 맞겠구나. 이런 걸 보여주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매수로 바뀌었구나라고 이제 봤는데 오늘 다시 또 매도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이제 뭐 배당 이거하고 관련된 수급은 지나간 것 같고 샀다 팔았다 좀 반복되는 그런 구도로 좀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오늘 기관이 올 매도였어요. 어느 주체도 매수를 하지 않고 올 매도였거든요. 기관 쪽에서.
요게 이제 외국인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좀 골치 아픈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졌다. 특히 코스닥 980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고점에서 신용 받았던 물량 쪽에서는 물량이 좀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부터는 치고받고 정도까지 가져야지 여기서 이제 맞기만 하면 좀 골치 아파진다. 요 점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들 대형주 샀죠. 금융주 제일 많이 샀고 전기전자 사고 이렇게 됐고 했고, 반면에 이제 기관은 음식료, 보험, 금융 이런 거 사고 나머지는 거의 다 팔았거든요. 특히 이제 전기전자를 3천억을 팔았고, 화학이라 서비스, 운수장비, 그러니까 뭐 수출주로 분류되는 거는 되게 많이 팔았는데, 약간 오늘 보시면 이게 시가총액 13위까지거든요. 하나 빼고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 집중이 됐고, 시가총액 13위까지 기관의 매수가 잡힌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순매도였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중식으로 팔았다라는 거는 약간 이제 프로그램 매도? 그러니까 좀 기계적인 매도가 기관 쪽에서 좀 나왔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선물 팔면서 그거하고 섞은 매도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 영향을 받은 매도가 오늘 매도에 좀 상당 비중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이 되죠. 근데 오늘 선물 외국인들 매도 친 거 보니까 미결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신규 매도 쪽도 좀 있었지만 매수 청산도 좀 있어서 보여지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이 그 그러니까 하락 쪽 배팅이 그렇게 센 날을 같지는 않았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관이 요걸 또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외국인들 선물 동향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쪽 매도가 좀 있었고, 소프트웨어 디지털 컨텐츠 쪽은 아침에 빠질 때 게임주가 하락해서 출발했는데 그때부터 바로 디지털 컨텐츠 매수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쪽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들어온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게 일관성이 있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포와 주도주가 존재하면 지수는 조정이 나와도 하루 이틀 만에 끝내고 바로 또 돌아가게 되거든요. 지금 뭐 반도체도 좋고 게임도 좋고 뭐가 돼도 좋으니까 추세적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향후에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증시 포인트로 넘어와서 보면 코스피는 지금 이제 900이 지지선, 3000이 저항,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3000을 커녕 지금 2900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반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전 나오지 않고 여기서 치고받고 하면 2800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매도에 또 매도가 가세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투자들이 박스권을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금리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만 심각하게까지는 안 갔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박스가 깨지게 되면 이게 완전히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가는구나, 이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900포인트에서는 또 반전이 좀 나와주는, 코스닥은 이제 지금 정도에서는 좀 반전이 나와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대형 기술주 움직임을 오늘 좀 잘 봐야 되는 게, 미국에서도 보면 사실 고점 대비 반토막 난 게 S&P 500 지수의 거의 40%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고점 대비 반토막 났거든요. 근데 대형주들이 버티면서 지수 자체를 방어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주식 개별적인 종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대형주까지 깨진다면, 최근에 넷플릭스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제법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버텨주면 이게 낙폭과대를 또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게 되는데, 이것까지 깨지게 되면 미국 증시 사이클 딱 끝났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1200원 정도에서 일단은 눌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뭐 달러가 확 빠질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확 치고 나가면서 속도감 있게 올라가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것만 보여줘도 시장은 좀 기술적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신에서 보면 막 원화 이야기 많이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화에 대해서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어떤 우려 섞인 어떤 분석들이 좀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환율이 여기서 좀 막아지면 투자들이 이번 악재 사이클은 여기서 끝,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환율이 이 근처에서 치솟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어주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올라간 종목은 금융, 보험주, 조선, 일부 제약주, 게임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좀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조합이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증시가 올라갈 때 보이는 조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계속 가게 돼서 금리를 반영하는 장세로 완전히 갈지 아니면 이제 바뀔지, 그러니까 내일도 이 조합이 되면 별로 이렇게 시황상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요 구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내일장에서 좀 플러스가 나고,
금융 투자가 하루 정도 매수로 좀 돌아가지고,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은 내일장 정도에서 이제 상승 쪽으로 돌아가 줘야지, 안 그러면 오후에 물량이 갑자기 급증을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장 반전 여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지금은 어쨌든 변동성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장이니까 실적과 수급이 겸비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